네. 어, 오늘도 제가 권영진 시장님을 대신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진 시장께서는 건강 상태는 혈압이나 산소 포화되는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5일간의 피로 누적으로 두통과 가슴 통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지인들이 병실 앞까지 찾아와서 방문을 하거나 또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병실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퇴원하여 상태를 지켜보자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서 자택에 머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오전 대비 14명이 증가한 총 6,624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643명은 전국 67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99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8명입니다. 어제 하루 15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89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36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906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59%입니다. 한편 총 확진자 6,624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 교인 4,257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382명, 기타 1,985명입니다. 병원 내 확진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명, 달성군 소재 대실 요양병원에서 1명, 달성군 소재 제2 미주병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유형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 제한 이후 일반인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8 대구 운동 초기 3일간 확진자 106명 중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시설 집단이 18%인 19명, 신천지 관련이 9%였으며 일반인 확진자가 73%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일 확진자 수 131명 중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시설 집단이 75%, 신천지 관련이 6%, 해외 유입이 2%였으며 일반인 확진자는 17%로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 확진자는 3월 15일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3월 23일부터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3월 28일에는 4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인 확진자 중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사례가 3.28 대구 운동 초기 3일간은 38명이었지만 최근 3일간은 11명으로 확연히 줄어들면서 코로나19 극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압축적인 고통 감내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준수, 의료진의 노고가 어우러진 희망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당히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 전수 진단검사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을
방역 당국의 통제 가능한 확실한 안정기로 만들기 위해 고위험군 집단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대구시와 구군을 통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으로부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무력화된 역학 조사를 정상화하여 시민사회 전파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331명입니다. 이 중 210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07명이 음성 판정을,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81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학이나 여행 등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입국 후 반드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고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종교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와 관련 시설은 물론 집합 예배 개최 예정인 소규모 교회 등 279개소에 대하여 35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구시 전체 교회 1167개의 15%인 178개 교회에서 3,840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예배 개최를 사전 예고하였던 교회 33개소는 점검 당일 예배를 취소하였고 예배를 개최한 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교회도 소수 종파에서도 자체적으로 예배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주중 예배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고 특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은 지속적인 점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이 오늘 3월 30일 공고되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50만 원, 2인 세대 60만 원, 3인 세대 70만 원, 4인 세대 80만 원, 5인 세대 90만 원 등이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이고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의 신청도 받기 위해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803-870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존 120-9벌 콜센터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상시한 환자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 김신우 단장께서 설명하시고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종현 부단장께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시 기준으로 3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105번째 대구시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83세이십니다.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3월 19일 날 코로나 검사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당일 대구의료원으로 전원을 가셔서 치료하셨습니다. 기저에는 파킨슨, 치매, 당뇨, 뇌경색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치료하던 중 3월 29일 02시 1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06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82세십니다. 치매, 고혈압, 심부전, 뇌종양 등이 있으셨습니다. 대실요양병원에 입원 중 3월 20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고 3월 22일 날 부산의료원에 전원 가서 치료 중 3월 29일 08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07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77세십니다. 기저에 당뇨와 고혈압이 계십니다. 그 발열이 2월 25일, 확진은 2월 26일 대구의료원에 당일날 입원하셨습니다. 치료 중 악화되어서 3월 7일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 중 3월 29일 12시 0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다가 입원하신 분들과 그동안 치료하시던 분이 최근 사망하는 그런 경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34명 있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최정점은 44명까지 있었고 최근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것은 좋아지시는 분, 또 일부는 사망하시는 분 등이 있어서 그렇고 신안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에크모를 사용하시는 분은 9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0시 기준 추가로 확진되어진 23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23명 중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22명, 그다음에 역학조사 결과 불명의 경우가 1명이었습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1명,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2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주요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1분, 대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1분이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환자 1분입니다. 환자 1분, 대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1분이 추가 확진되어졌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어제 환자 4분이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미결정이었던 4분이 양성으로 판정되어지셨고 종사자 4분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종사자 4분은 어제 저희가 환자와 종사자 전수 조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그 결과 먼저 4분이 양성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나머지 검사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채널A 배유미 기자님. 네, 질문이 김종현 부단장님께 먼저 드리고 김신우 단장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제2미주병원 그러면은 지금 총 몇 명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호트 격리하고 내부에서 직원들이나 환자들이 관리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관리되는지 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26살 중환자분이 입원해 있었는데요. 최근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요. 그 경과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2미주병원은 이제 어제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어져서 현재 83명입니다. 아마 지금 숫자는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뭐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나와봐야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이 83명 중에서 종사자 4명을 비롯된 79분은 전원 지금 병원에 입원 조치되어 계십니다. 나머지 확진 환자와 접촉한 나머지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 건물의 특성상 전원을 밀접 접촉자로 보아서 저희가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이 환자분들과 밀접 접촉자인 환자분들과 이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 같이 동일 건물 안에서 일정 기간 2주 동안 이 생활과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 시점에 의료진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고 접촉자인 경우에 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2주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으시는 경우에는 또 2주 동안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설명드리고 동의 후 저희가 코호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26세 환자분은 그 담당 의료진들이 열심히 치료하셔서 최근 호전이 있다라고 저희 병원의 진료처장께서 인터뷰한 게 기사에 있습니다. 그 에크모를 끊었고 투석하는 것도 끊어서 폐도 좀 더 깨끗해 보이는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0대 환자가 사망한 그런 사례가 매스미디어에 나오더라고요. 중증을 앓고 계시지만 열심히 치료해서 호전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호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행정부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대구의 확진 환자는 전국에 거의 한 70%, 오늘 보니까 한 68.5%쯤 되는데 거의 한 70%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행정 인력 상당 부분이 다른 도시하고 달리 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 지금 많이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로 봐서는 긴급 생계자금, 생존자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분들이 빨리 좀 다 이제 격리 해제가 되고 정상을 찾아야 대구가 이제 경제 쪽에 또 다른 쪽에 이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다른 업무들이 사실상 좀 공백 상태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우리 지금 시의 행정 인력은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코로나 이쪽에 투입돼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입돼 있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게 언제쯤 가야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좀 갈 수 있을 건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 코로나19가 3월 18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상 대구 행정 인력,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다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시 경제도 여전히 같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경제국 인력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경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부시장 주관하에 전적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 문제, 신용대출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누수가 없이 관리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인 국면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실 요양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현재 이런 분들의 병실 확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유센터는 상당 부분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4개의 센터는 현재 사용을 중단한 상태이고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당분간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환자가 치유돼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센터를 좀 더 축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노력과 봉사와 헌신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한 절반 정도까지 생활치료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병원 지원 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도 굉장히 많이 가 있고 또 해외에서 귀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교통 수속 마련에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적으로 저희들 그 내부적으로도 현재 코로나 관련되는 업무에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인력들이 외부를 제외하고 내부에도 이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님. 네, 저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입니다. 저희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 가운데
양성 판정받은 분이 3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3분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보받은 전체 해외 입국객 331명 가운데 실제 대구에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신 분 몇 분인지, 그리고 양성 받으신 분들이랑 밀접 접촉해서 뭐 추가로 자가 격리 되신 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지금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3명 중에 2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1명은 프랑스에서 우리 귀국한 분입니다. 우리 국내에 대구로 들어왔다가 음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이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 자가격리를 취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구군보건소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프랑스에서 입국할 때는 이제 음성이었다가 지역에서 들어와서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그분이랑 접촉하셨던 다른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것도 혹시 역학조사된 게 있는지? 현재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역학조사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님.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는 오늘 정부가 소득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뒤늦은 감은 없는 건지 뭐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부단장님, 제2미주병원 거기 간염 경로가 어제 공적 시스템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제 역학조사 결과 좀 더 확인된 게 있는 건지, 간염원에 대해서 확인된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달성보건소 직원 1명이 거기 간염된 걸 알고 있는데 그 미주병원과 그 달성보건소 직원과 간염 경로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의 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전해 줄지에 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야당 대표께서도 일부 동의를 하신 걸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이 정책이 발표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부과해서 이미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긴급 생계 자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전체의 소득 보전 지원 체계, 우리 대구시의 생계 자금 지원이 이미 지원하였던 부분이 제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2미주병원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공조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공기 감염을 의심하는 경우에 공조 시스템을 타고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건물 전체를 장악하는 하나의 공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그 건물 자체의 특성상, 그 정신병원의 특성상 이 병원은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안에 굉장히 밀폐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실제 아직도 저희는 공기에 대한 전파보다는 비말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달성군 보건소의 직원 같은 경우에 대실요양병원의 대처 과정에서 대실요양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와 있듯이 일각에서 의문을 제시하셨듯이 이분이
제2미주병원의 환자나 직원들의 검체를 담당해서 혹시 감염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역학조사 결과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에서는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정리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감염원은 좀 파악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분들 환자분들의 대부분들은 정신질환자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저희가 외부에서 접촉해서 전화 통화나 개별적인 역학조사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의 정상의 발생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 기록, 의무 기록과 그 다음에 우리 DUR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외래 이용에 대한 처방에 관한 이력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혹시 이분들이 의심 증상으로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과 실제 나머지 정보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스민의 김규영 기자님. 네, 뉴스민의 김기현 기자입니다. 그 긴급 생계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공무원분들은 빠져 있잖아요. 이게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시던데 교육청 교육공무직분들은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인데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지 그런 신청의 공백들은 없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지금 긴급생계자금 신청 시스템 이 care.대구.kr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데 이건 언제부터 열리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먼저 좀 나서서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좀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개별적인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외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후에 심사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온라인 신청에 관해서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신청 시스템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사용하시면은 편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경제 오경욱 기자님. 예, 감염병 관리 지원단 업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한 나라에 아니면 지금 대구에 6,600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사실 우리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고생도 엄청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정부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정도의 업무를 지금 이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공무원 이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나 부단장님 누가 답변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대구광역시의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사실 이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큰 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한 달이 이상 지났기 때문에 부단장님께서 한번 과정에서 중간에 좀 정부에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다르게 좀 지원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우리가 뭐 기자분들도 질문을 하는데 거의 뭐 신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이거 시의 조직입니다. 시의 보건복지부 조직이지만 메르스 이후에 이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 같은 거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대답하기도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 환자가 발생했는 것은 2월 17일입니다. 정확히 2월 17일인데 그 이전 저희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부터 사실 대구에서 준비해오는 과정부터 사실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계속해서 공무원분들을 교육시키고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점검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왔고 이 이후에 저희가 첫 환자가 생긴 이후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과 보건소 역학조사팀과 더불어서 사실은 역학조사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사실은 민간 위탁되어진 그런 이제 이 기구입니다. 그래서 9명의 상근 직원과 우리 단장님과 저 비상근 직원 이렇게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의 역학조사를 담당하시는 역학조사관께서 해주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뭐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환자들과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좀 여력이 조금 딸렸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바라는 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이게 끝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직원들 9명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의 초기에는 거의 집에도 못 가고 계속해서 해왔고 한데 사실 이분들의 전부 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우리 경북대의 병원에 위탁되어졌고 계약직으로 되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끝난 이후에 아마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향후에 이런 사태에서 좀 더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KBS 김동훈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KBS 김도훈 기자입니다. 그 긴급 생계 자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 자금 프로세스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어제 경제부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생존 자금에 관해서는 아직 기재부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그 작업을 어떤 형태로 사용할지에 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내역이 결정이 되면은 결정이 되고 우리 대구시로 배분이 되면은 저희들 내에서는 언제든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거의 갖춰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혹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은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많이 요청을 드렸고 아마 경제당국에서 어떤 형태로 배분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 여부에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 안 하신 분부터 먼저 기회를 하시고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TBC 이종훈 기자님. 네,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김정현 부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2 미주병원 감염 경로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이제 외부 처방이라든지 증상 발현 시점에 그분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도 대남병원 사례에서처럼 정신병원 환자의 특성상 자기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충분히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들고요. CCTV를 통한 외부인 접촉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기 전염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하고 계실 건데 이 가능성 가운데 혹시나 이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 코호트 격리를 그 장소에서 그대로 계속하는 게 공기 전염 가능성과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좀 위험하진 않는지 뭐 코호트 격리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밀접 접촉자들을 지금 제2미주병원에서 코호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도 밀접 접촉자지만 종사하시는 의료진들도 사실 밀접 접촉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의료진들 역시 자가격리 되어서 2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확진 여부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지만 정신병원이라는 특성상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호사도 일반적인 간호사가 아니라 정신보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 또는 이제 나머지 이 생활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장한 좀 이런 분들이 사실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수본에 요청해서 사실은 이제 인력 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만은 나머지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가 환자가 발생한 그 시점에 이 확진 환자는 저희가 전수를 다 빼냈지만 나머지 밀접 접촉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병원 자체의 의료진을 이용해서 코호트 격리하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이 상황을 의료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거쳐서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의료진들에게는 이제 보호 장비와 그다음에 이분들도 밀접 접촉자지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염에 대한 이제 예방 수칙, 그다음에 개인 보호 장비 이런 부분들은 지급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신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 기록과 그다음에 DUR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이 최초 증상이 누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DUR이나 의무 기록 결과들과 종합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님. 네,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행정조사한 지 이제 보름 정도 지났고, 지금 행정조사는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끝났으면 거기에 따른 그 대구시 어떤 조치 방침이 정해진 게 있는지, 아니면 끝나지 않았으면 어떤 부분 때문에 끝나지 않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 영상 등이 워낙 방대한 양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질본에도 이 자료를 이미 보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찰청과 우리 대구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은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